이젠 정말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어느 미국의 한 대기업. 한 여성이 절규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캐서린 팀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AI 관련 연구개발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근 AI 연구개발로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원분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부서로 떠오르고 있죠. 핵심 부서로 떠오르다 보니 저 나름은 고충이 있습니다. 팀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최근 팀원이 문제였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차라리 혼자서 1인 팀을 이끌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부서 특성상 일이 정말 많다 보니 저 혼자서 1인 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출근 후 아침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말 문제는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쉽게 표현해서 오류의 빈도가 극도로 낮은 AI 언어를 찾고 그 언어로 학습을 시키며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특성상 다국적으로 구성된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팀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AI 자체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보니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직접 다 해줘야 해서 공정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요.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가장 적은 언어를 찾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를 하나 만드는 게 빠를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도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언어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래도 고국의 언어에 대한 애착과 그 언어로 지정되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AI 학습 언어는 그 언어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죠. 만약 팀원 중 한 나라에서 그 언어로 개발되게 된다면 분명 시간이 지나고 AI가 그 언어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그 팀원은 고국에서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홍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어가 채택되지 못하게 되면 추후 미국의 힘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팀원들은 간절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팀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팀의 불화를 만드는 주된 인원은 남자 중국인 직원 왕과 여자 일본인 직원 유키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던 모습이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금지 조항은 없었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게다가 젊은 남녀가 매일 마주하니 연애의 감정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왕과 유키는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처음에 왕과 유키의 연애를 공개했을 때 팀장과 팀원 모두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랬죠.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의 모국어가 더 좋다며 서로 어필하다가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부서였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팀원 고국의 언어로 채택되고자 서로가 다 예민해 있는 상태였죠. 특히 그들이 싸운 날에는 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저와 왕, 유키 3명이 격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왕과 유키는 출근을 따로 할 때 우리 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싸웠구나 하고 말이죠. 일을 시작하자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다 보니 옆자리에 앉았었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정말 사소한 행동으로 둘이 언쟁은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몸싸움으로 커지려는 찰나 저는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보기 힘들었었죠. 하지만 왕과 유키는 상관하지 말라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고 심지어 유키는 저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려는 찰나 한국인 재호 씨가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죠. 재호에게 감사함도 표시 못한 채 너무 화가 난 저는 바로 유키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자 왕이 와서 저를 잡으려 했고 재호 씨도 마찬가지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사무실에서의 한바탕 소동은 마무리되려는 찰나 너무 소음이 컸는지 주변 팀들에게 소문이 났고 갑작스럽게 이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님은 저와 팀원들의 흐트러진 모습에 몸싸움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사님의 무슨 일이냐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재호는 차분하게 이사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중국인 직원 왕과 일본인 직원의 유키가 연인 사이인데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번지가 되었고 그 결과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말리고자 팀장님이 갔지만 오히려 하극상을 당했다고 말이죠.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뜬금없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정말 뜬금없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재호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회사 고위층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팀은 이사님께 불려가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심할서를 제출해야 했고 저를 포함한 팀원 모두가 감봉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젠 정말 어쩔 수 없어 라고 절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이 위태로워지는 것 같아 너무나 좌절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왕과 유키의 연애로 인해 프로젝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좌절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혹은 그 둘의 연애를 허락하지 않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냈다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까지 감봉 처분을 받게 되어서 말이죠. 분명 지금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임이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국의 언어로 선택받고자 예민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다른 나라 팀원 때문에 감봉이라니 저 같아도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재호 씨가 한글이 AI 학습에 가장 적합한 언어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AI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연구 결과는 한글이 영어보다도 오류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말해드릴 수 없지만 한글이 다른 언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는 문자이고 간결하며 다른 언어 대비 많은 발음과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언어로 번역 시 오류가 가장 적음을 발견했습니다. 재호 씨의 발견은 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재호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글을 AI 학습 언어로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사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은 왜 영어가 아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팀 성과를 보여주며 한글과 영어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 정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오류를 수정하느라 상상 이상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한글로 지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 이사님도 다시 한번 우리 팀원의 자료를 보시고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너무 고생 많았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언어를 정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저희 팀원에게 내렸던 감봉 조치는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언어 채택이 늦어지게 돼서 급여 처리 전 감봉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결과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거주비와 생활비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감봉이 이루어진다면 팀원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멀리 본다면 당장 생활비보단 진급 실패로 인한 손실이 더 크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감봉은 당장의 급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진급이 미루어진다는 이유로 저는 이번 성과가 너무 절실했습니다. 다행히 재호 씨가 충격적인 발견을 해주었고 그 발견으로 인해 우리 팀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이사님과 임원분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쳤지만 어쨌든 성과는 좋은 팀으로 말이죠. 저는 이번 이야기를 팀원에게 전해줬고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너무 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어떤 팀원은 날뛰며 너무 좋아라 했죠. 이대로만 발전한다면 직급과 급여 모두 오를 테니 말이죠. 저는 오늘을 기념하며 팀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재호 씨와 친해지고 싶은 계획도 조금 있긴 있었죠. 우리 팀은 회사를 마치고 근처 펍에서 맥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 펍은 제가 퇴근 후 자주 갔던 펍으로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요리 실력이 매우 훌륭한 요리사분이 계셔서 그런지 음식 맛도 상당히 좋았죠. 퇴근 후 우리는 그 펍에 도착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맥주와 안주를 시키며 이사님에게 보고할 당시 마지막에 성과가 너무 좋았다며 법인카드 준 것도 있다는 얘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왕과 유키도 언제 싸웠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팀원에게 말했죠. 연애하는 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 연애로 인해 우리 팀에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른 팀으로 전출 보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 팀 내 연애는 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하고도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재호 씨와 눈이 마주쳤고 다시 한번 심장의 두근거림과 함께 재호 씨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순간 재호 씨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했지만 팀장인 제가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되도록 팀 내 연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해버리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리며 회식을 이어갔고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AI 언어 모델을 찾게 된 성과와 더불어서 자국의 언어가 되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팀원들이 아쉬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냈고 좋은 인사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에 만족을 하며 팀원들과 회식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프로젝트를 이어가야 했기에 빠르게 회식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팀원들과 인사를 하며 내일 보자고 했고 각자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뒤로 돌아보니 재호 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며 재호 씨를 불렀고 재호 씨는 저에게 집에 가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이 어딘지 물어보니 정말 저희 집과 5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매번 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아 이제서야 집이 근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같이 집에 가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고 AI 언어가 한글이 되어서 축하한다고 했죠. 재호 씨는 너무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서 갑자기 자기가 팀 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었죠. 누가 마음에 드냐고 말했더니 재호 씨는 그 여성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징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들을수록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씨가 점점 누군지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눈빛에 변화가 생겼고 저 또한 그의 변화에 긴장과 함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는 이내 마음을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이상형은 팀장님이고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젝트 중이고 팀장님이 아까 한 말이 있으니 연애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나는 재호 씨를 안으며 너무 고맙다고 했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재호 씨가 마음에 있다고 했고 우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재호 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집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며 프로젝트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흔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제가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느 날보다 더욱더 기분 좋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재호 씨와 눈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드디어 우리 팀이 개별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한글 기반 AI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 기반의 AI 모델은 놀랍고도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류율이 현재 영어 대비 현저히 낮아졌고 학습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회사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우리 팀은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이전의 많은 문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함께 통큰 지원금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재호 씨는 조기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축하를 함과 동시에 이제 1-2주 정도면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념을 하고자 팀원들과 회식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재호 씨에게만 몰래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속도면 1-2주 정도면 충분히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시간이 된다면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재호 씨는 좋다고 했고 혹시나 밖에서 먹다가 회사 사람에게 보인다면 난감해질 수 있으니 우리 집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연애 감정이 싹 트면서 퇴근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퇴근 시간은 다가왔고 빠르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재호 씨에게 먼저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다고 했고 재호 씨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잠시 집에 갔다가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간단한 청소와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오는데 지저분하게 있을 순 없겠죠? 가볍게 청소를 했고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중 재호 씨가 벨을 눌렀습니다.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동시에 와인을 선물로 주었죠. 저는 너무 고맙다고 했고 오늘 이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재호 씨에게 음식을 만들 때까지 잠시 집 구경 좀 하고 있으라고 했고 저는 빠르게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소고기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레드와인을 사왔었죠.
소고기 스테이크와 함께 샐러드, 풍미가 좋은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 저녁 만찬에 재호 씨는 너무 만족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는 재호 씨에게 잘 보이고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먹고 싶어라 하는 음식이 뭔지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친구는 무조건 김치찌개와 김치를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몰랐기에 친구는 부모님에게 받은 김치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배운 비장의 무기인 김치찌개와 김치는 숨겨두었었고 먼저 스테이크를 와인과 먹었었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재호 씨가 음식의 부족함을 느끼는 듯해서 저는 몰래 숨겨둔 김치찌개와 김치를 꺼내서 재호 씨 앞에 놔두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더불어서 아삭아삭 시원한 김치를 바라보며 동그래진 눈과 깜짝 놀란 제스처를 보며 저는 성공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기록부를 미리 봤는데 때마침 오늘이 생일이더군요. 생일이기도 하겠다. 흔한 케이크보다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김치찌개를 해주었는데 대성공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재호 씨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허겁지겁 김치찌개와 김치를 먹어치우며 말했습니다. 미국에 오며 여기 음식이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는 미국에 가면 한국 음식이 그립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김치찌개를 비롯한 김치 등등 많은 한국 음식들은 미국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효된 김치나 맛있는 김치찌개는 구하기가 쉽지 않죠. 김치찌개의 맛은 김치가 좌우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어머니가 담궈준 소중한 김치의 일부 덕분에 김치찌개를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성공적인 저녁 식사를 했고 재호 씨는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날을 기준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일이 되었죠. 저녁 식사 자리가 어쩌다 보니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재호 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죠. 저는 추후 재호 씨와 한국으로 같이 여행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궁금하다며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원들은 축하를 해주었고 언제부터 연애했냐며 눈치를 주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세히 말했다가는 제가 난감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왕과 유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되었지만 그 프로젝트 팀에서도 싸우며 팀 내의 분위기를 망치는 주요 범인이었죠. 그 결과 그 둘은 헤어지게 됨과 동시에 회사에서 퇴사당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팀에서 몇 번이나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죠.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경고와 동시에 말이죠. 결혼 후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AI 기술 개발에도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기반 AI 모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언어 처리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AI 거버넌스 노력과 결합하여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AI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의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한글의 발견은 AI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호를 만나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되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AI 모델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AI 기술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젠 정말 어쩔 수 없어 라고 외치던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때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과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다면 놀라운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며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호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나면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다양성의 가치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AI 기술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미국 대기업 AI 부서에서 일어난 캐서린 팀장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